안녕하세요. 고급 비즈니스 OA 강의를 맡은 최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아쉽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저는 만나는 건 사업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요. 대면 수업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 오는 우리 간의 서로 간의 호흡이라든지 여러분들 사실 표정, 웃음 이런 것들이 저에겐 되게 힘이 되거든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할 일은 더 많아졌는데 편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이 사실 정확하게 느껴지진 않아서 진짜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걸 제외하면 여러분들도 뭐 시대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대가 이러니 잠깐 이렇겠지 라고 하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거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됐고요.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고급 비즈니스 OA라는 수업을 여러분들과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전체 OA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OA를 어떻게 제가 성적을 매기고 어떻게 구성을 해갈 건지, 그리고 이 구성에서 여러분들이 해줄 역할은 뭔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교수 계획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 계획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오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먼저 여러분들 소개를 알기 전부터 저 소개부터 해야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 교수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이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한테 마구마구 뽑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지는 한 이제 7년 차가 되어 가네요. 7년 차가 돼 가고 여러분들 선배랑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수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2학년, 3학년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저랑 만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학교 수업도 하지만 대학교 수업도 하지만 저는 회사를 차려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운영한 지는 한 5년 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러분들이 나가고자 하는 이 취업 시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들의 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선배로서 아니면 뭐 교수로서 아니면 뭐 아는 형이로서 아니면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많은 호흡을 하고 싶습니다. 실례로 여러분들 선배가 뭐 제일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 그 경영 시뮬레이션이랑 그리고 OA랑 OA 저한테 듣고 경영 시뮬레이션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취업 시장에서 제가 맨날 했던 말들을 그대로 면접에 가서 했던 거예요. 경영 시뮬레이션이나 OA 같은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엄청 되거든요. 경영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는데 한번 돌려본다, 미리 돌려본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념이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가르칠 때부터 이 수업을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대한 면접 때 한마디를 더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도 한마디 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경영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줬죠. 그리고 경영 자료 처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시면 앞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조금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경영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고급 비즈니스 OA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들 경험에 있어서 학교 경험에 있어서 진짜 많은 틀을 세워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조금 냉정하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에 나가시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3,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군이 되는 자리가 올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갑자기 공모전에 나갈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뭐 선택이 되거나 취업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견주어지는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빛나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시면 어, 뭐 조금 조심스럽지만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동의대학교라는 게 대학 자체에서 뭐 그레이드가 어, 뭐 낮지도 않지만 그렇게 높지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부산 내에서만 봐도 사실 부산대에서 부산대 학생과 동의대 학생이 붙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일편적으로 보시기에 아무것도 몰라. 얘는 부산대 학생이다. 얘는 동의대 학생이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사회의 관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회의 관념이 있다는 거죠. 이 관념에서 우리가 멋지게 깨트려 줘야 되잖아요. 멋지게 깨트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과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경험 사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제가 실내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어 이제 경영 자료 처리 분석이라든지 경영 시뮬레이션 고급 비즈니스 OA를 저랑 수업을 같이 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죠. 이제 취업 시장에 나갔어요. 그 학생은 취업 시장에 나가서 교수님 이번에 어떤 기업에 면접에 가게 됐는데 사실 교수님이 맨날 해주시던 그런 이야기들 경영 시뮬레이션, 경영 자료 처리 분석에서 내가 이런 걸 더 할 수 있다. 자료 처리 분석을 이렇게 더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제가 질문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고. 그것에 대한 면접자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었다고 라고 했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후기도 알려줬어요. 저랑 통화도 3번인가 4번도 했어요. 왜냐하면 면접 합격하고 난 뒤에 다른 모든 취업 한 면접 보러 가는 곳에서 모두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갈 건지까지 저랑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뭐 제가 결정해 주진 않겠지만 제가 차의 선배로서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형으로서 요거는 요렇기 때문에 더 좋고 요거는 요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뭐 너의 선택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 사실 돈은 조금 적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곳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출근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OA라는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저는 고급 비즈니스 OA를 수업하는 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OA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의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예요. 어디 가든. 자, 엑셀과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뭐 안 쓰는 데 있나요? 학교에 나가면 안 쓸까요? 다 씁니다. 다 쓰고요. 엑셀 안 쓸까요? 다 씁니다. 파워포인트 안 쓸까요? 요즘 뭐 뉴스도 났죠. 뭐 SK라든지 대기업에서 파워포인트를 없애야 된다. 한 장짜리로 가야 된다. 안 쓸까요? 다 씁니다.
아직도 다 쓴다고요. 뭐 요즘 추세상 파워포인트보다 영상 자료를 깔아놓고 앞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사실 저희는 파워포인트만 충분히 준비하셔도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빠졌긴 했는데 이 OA라는 게 오피스 오토메이션의 약자거든요. 여러분들 오피스 단어 아시죠? 오토메이션 단어 아시죠? 이거 오피스에서 오토메이션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이 조금의 기술만 더 알면, 조금만 기술만 더 알면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의 역할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엑셀을 모르는 사람과 엑셀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과 일을 시키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엑셀에서 배우는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쉽게 생각하면 그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엑셀에 기술 하나만 알면 그거를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엑셀을 조금 더 잘한다. 아니면 얘 자격증까지 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기본은 다 할 줄 아는구나. 얘 기본은 되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OA는 특히 여러분들의 기본을 판단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수업부터는 엑셀부터 먼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교수계획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엑셀부터 여러분들과 쭉 배우게 될 거고요. 내려가 보시면 중간고사 후에부터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여러분들과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엑셀은 왜 제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따로 나눠서 가르치려면 엑셀은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뭐 사람 친구에게 어떤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장을 해야 돼. 야, 이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해. 내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해. 이렇게 억지 주장하시나요? 아니죠. 어떠한 뭐 근거나 어떠한 자료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아. 아니면 어떤 뉴스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대.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 라고 설득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엑셀은 여러분들이 그런 설득이나 여러분들의 주장을 외치려고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의 자료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들을 엑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엑셀로 어떻게 그걸 하냐? 왜냐? 엑셀은 뭘 다루는 거다?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모여서 여러분들 주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모여서 팀원들과 여러분들 주장을 하는 순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야, A는 레드가 맞아. 빨간 게 맞아. 빨간 게 맞아.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근거 묻겠죠. 왜 레드가 맞니? 왜 레드가 맞니? 라고 할 거예요. 왜 레드가 맞을까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빨간 거 파란 게 있는데 빨간 거 파란 공이 있는데 어떤 거 선택할 거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빨간 거 선택할 거래. 그럼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쉽게 드는 근거가 뭐예요? 10명 중에 8명이 빨간 걸 선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빨간 걸 선택해야 된다고 근거를 대겠죠.
이 근거에서 방금 옆에 앞에 여러분들이 나온 말들이 엑셀로 정리된 데이터들에서 나온 거죠. 6월 1일 날 누구가 빨간 걸 선택했고 7월 5일 날 누군가 빨간 걸 선택했고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정리된 자료가 엑셀에서 처리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엑셀에서 제가 엑셀을 먼저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어, 여러분들의 근거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제외한 여러분들 엑셀 기본부터 두 번째 시간은 엑셀 기본부터 기초 함수들 그리고 찾기 참조 영역들 인쇄와 조건부 서식들 데이터베이스 관리 엑셀 표까지 해서 여러분들 엑셀 켜는 것부터 해서 엑셀을 어떻게 보여줄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엑셀의 완성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간고사를 치게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엑셀을 사용할 줄 아는가를 제가 확인해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뭐 가능하다면 만나서 엑셀 시험을 칠 거고요. 불가능하다면 여러분들한테 과제 형식으로 내던지 아니면 중간고사에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받을 겁니다. 엑셀 시험을 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강의가 들어갈 건데요. 자, 파워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켜는 것부터 끄는 것까지 해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도형과 스마트 아트 그리고 표와 차트 그리고 멀티미디어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쇼까지 해서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을 다 기술들을 조금씩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 정도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개인 발표 확인하여 기말고사가 치러지게 될 거예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발표가 시험이기 때문에 발표 연습을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은 중간 30 보이시죠? 기말 30 그리고 과제 10 팀 프로젝트 20입니다. 그리고 출석이고요. 대부분의 시험들은 뭐 시간에 맞춰서 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과제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 과제를 많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많게 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한번 어차피 제가 강의하는 걸 같이 한번 쭉 해보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내시면 돼요. 따로 과제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거 그대로 쭉 한번 해보시고 그 파일 내시면 과제가 끝입니다. 간단하죠? 조금 더 추가되는 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 그래서 뭐 자신의 목소리 여러분들 목소리를 넣어서 전 여러분들 목소리 들어보고 싶어요. 그냥 녹화만 누르면 되거든요. 녹화 넣어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영상 컨텐츠 업로드해서 유튜브 링크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한번 업로드도 해보시고요. 영상 얼굴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얼굴 다 내고 있어요. 얼굴 내주면 더 좋죠.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들이 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제가 피드백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점수로 깎을 거냐? 아니요. 내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게, 이 데이터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제 10이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제가 팀 프로젝트를 하나 넣었는데, 팀 프로젝트를 넣은 이유가, 팀 프로젝트는 따로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팀 프로젝트 여러분들끼리 이 온라인에서 저도 줌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거예요. 그 줌으로 수업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 배운 온라인 줌 회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내부에서도 온라인에서 회의해 보시라고 팀 프로젝트 넣어놨어요. 팀 프로젝트 가지고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는 거의 개인으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팀 프로젝트 점수만 따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출석이겠죠. 출석은 두 가지 포인트로 학교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줌 같은 경우에 화상회의 형식의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거, 그 화상회의 형식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출석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니까 그 강의 시간에 맞춰서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접속만 하시면 돼요. 접속하는 거 어디서 만든다? 컴퓨터 만든다? 아니에요. 캠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핸드폰, 태블릿으로 다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만 나오면 돼요. 얼굴도 한번 보고 싶어요. 서로 같이 이렇게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서 강의도 한번 진행할 거고요. 대부분의 강의는 저는 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서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줌 회의를 열어놓고 제가 링크를 띄워 넣을 거고요. 카톡방이나 이런 곳에 링크를 띄우면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면 돼요. 접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강의 나누고요. 강의는 천천히 여러분들과 따라하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영상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손들어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한 학기 강의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는 국제관 707에서 금요일 5교시에서 7교시의 수업이고요. 저희가 수업을 한다면 금요일 5교시에서 7교시 사이에 여러분들과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뭐 어렵거나 뭐 이 시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간을 한번 다시 맞춰보면 돼.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 교재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2016입니다. 엑셀과 파워포인트 2016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교수 계획서에 한빛 아카데미라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책이 있으시면 이 책 하나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강의가 끝나고도 이것만 한번 살펴보면, 기억 안 날 때 살펴보면 바로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은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엑셀과 파워포인트 2016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20 최신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최신 버전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 강의는 최신 버전, 제일 최신 버전으로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신의 기술을 알려줄 겁니다. 이 가장 최신의 기술을 알아야 조금 더 멋있어 보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 멋져 보일 거예요. 강의할 때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도. 그렇게 해서 우리 한 학기 강의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과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과제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그냥 수업 따라 하면 내기만 하면 되고요. 첫째 시간,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이한 강의,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그냥 재밌는 이력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컨텐츠 한번 만들어서 자기 목소리 넣어서 파워포인트로 만드셔도 되고, 뭐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으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 링크로 제출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한번 쭉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계속 설명할 거니까요. 그 외에는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되면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한번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기획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 할 때 어떤가 해봤으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서 그 주제 난 이런 유튜브 하면 좋았겠다 라고 해서 유튜브 기획서를 한번 준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내가 주제는 이렇고 내용은 이렇고 해서 가져 제출하는 겁니다. 얼토당토 안 해도 돼요. 왜냐? 유튜브는 그런 세계니까. 먹방 하겠다. 괜찮아요. 그런데 먹방 너무 많으니까 나는 뭐 한입 먹방 하겠다. 아니면 1촌 먹방 하겠다. 이런 컨셉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게 한번 짜보는 거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소개하는 영상 만들고, 그리고 이 영상 만들어서 그 다음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뭐 관심사 있다면 그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준비하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 발표 유튜브 링크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과제의 끝입니다. 이게 팀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이렇게 완성하시면 여러분들은 한 학기가 완성될 거고 남는 게 있겠죠. 엑셀이나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의 발표력이라든지 누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근거가 훨씬 더 세질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 3, 4학년 때 발표 수업이나 하다못해 사회에 나가서 발표할 때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이 수업 계획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다시 두 번째 시간을 만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시간에 봐요.